가지시는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드린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와! 안녕하세요. 편안히의 MC 여인정. 편안히 대표 유석호입니다. 네, 오늘 주제 편안히 패러디 극장부터 예. 함께 보시죠. 예. 보호자분 왜 그러세요? 아 여기 요양시설입니다. 보호자분 조용히 좀 하세요 좀. 누구 원장 어딨어? 누구 원장 남천동 살자? 내가 어제 누구 원장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내 누구 원장 억수로 지내 임마. 아니 저 원장님이랑 아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 시설 믿고 요양시설을 맡겼는데 욕차에 생겼어. 세상에 어제는 우리 아버지 밀착 닦아대. 이것들이 누구 원장 어딨어? 아 정말 보호자분 성격 살아있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요양시설에서 생기는 노인의 욕창, 그리고 노인의 폭행. 이런 사고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대처 방안, 저번에도 이제 정성엽 변호사님이 나오셔갖고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열악한 여러 가지 재정 환경 때문이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요양원들이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님 한 분이 돼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물론 치매 전문 요양시설은 좀 더 어르신 비율이 좀 낮기도 하고 향후에서 정부가 지금 예산을 더 들여서 요양보호사 한 분당 모셔야 되는 어르신의 수를 줄인다고는 하는데 급격히 줄어들기는 쉽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2.5명당 한 명이면 상식적으로는 한 방에 3명 계시고 아마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빠뜨린 게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3교대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5명당 한 명인 거죠. 너무 이것도 힘들다. 도중에 뭐 누구 화장실 가시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막 8명, 10명당 한 명씩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면죄부를 드리고 그러려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욕창이나 노인폭행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욕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일부러 막 휠체어로 옮기기도 하고 교육이나 이런 거 있어도 잘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자꾸 참여하시게끔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욕창 발생 가능성을 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진짜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근데 저는 힘에 받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굳이 폭행까지 이거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때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이 99분 계시면 뭐예요? 한 분이 이렇게 물을 흘리게 되면 고생하신 분들까지 다 도매급수로 욕을 먹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일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 마음을 쓸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 받으시고 또 이제 욱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 못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요양시설 내 CCTV를 이렇게 두는 것도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노인폭행 이 사고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간병인들과에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전부 요양원의 책임이에요. 월급도 이제 요양원에서 나가기도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요양으로 다 책임을 지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간병인 분들에 대해서 요양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간병인하고 환자하고의 이런 욕창이라든지 폭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요양병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돼요? 그 간병인 분이랑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다이렉트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 부모는 10자식을 보더라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누구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문제가 불거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간병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이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병원에 한 달 입원해 계실 때 네. 조선족 간병인 분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셔갖고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 아니었으면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조선족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중에 9명은 정말 성심성의껏 잘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두 분 가족들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얻다가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 네. 특히나 간병인 부분이 요양병원은 요양원보다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항시 있는 거죠. 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딱히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 아니, 그게 해결책 아니라- 기대가 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집 앞에 100m 전방에 곳곳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이게 요양시설이 그럼 집 앞 편리시설처럼 많이 좀 생기다 보면 1대1 케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요양시설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 현재는 요양시설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다 바뀌어야 보니까 돼, 쉽지 바뀌어야 돼, 않으니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네. 하나씩 바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조금 더 비용을 부담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든지 해서 요양시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됐건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시고 가족 챙기시고 그러면 이럴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또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이랑 따지면 무한정 지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당분간은 지금 갖고 있는 제도 내에서 최소한의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라면 일단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방문을 정해진 규정 내에서 방문을 네. 더 하시고 어르신과의 호흡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원에서도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 갖고 네, 계속적인 교육을 하시면서 욕창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자세만 좀 옮겨주고 바람도 한번 쐬고 하시면 괜찮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휠체어 옮기려면 두 분, 세 분이 고생을 하셔야 되고 네. 한 번 하고 나시면 허리 아프셔갖고 고생들도 엄청 하신대요. 제 지인 아버지가 지금 요양시설에 계시는데 간병하시는 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며칠 뒤에 이제 전화가 왔대요.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남자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팔이 너무 아프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육체적으로 감당이 힘들 정도로 좀 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욕창 노인 폭행 사고가 왜 났을까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님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셔서 정답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각자 네.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어찌 됐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은 면회 좀 한 번이라도 가시고 원장님들은 직원 교육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가족들이 네네. 체크했으면 하는 내용들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나 간병인 분들은 100번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하면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모두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챙기셔갖고 어르신이나 환자들 따뜻하게 케어해 주시면 그간의 고생이 오명으로 남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편안히는 구설수에 오르는 시설들이 있으면 과연 시설의 잘못인지 어르신이나 가족들의 괜한 트집이신지 이런 네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할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된 좋은 복지 기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네.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히를 통해서 있는 시설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시설에 이렇게 한 번씩 갈 때마다 예.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는 것도 좋은 그럼요. 방법인 제일 것 같아요. 그게 예, 같은 서로 다 말이라도 저 그때 간병인 분 보면서 그 생각해서 나래도 우리 어머니 옆에서 그렇게 맞아요. 못 모시고 있어요. 예. 그 돈 받고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서로 마음 아프지 않게끔 서로 앞으로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 편안히 감사합니다.